오늘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시장 분석의 관계를 설명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의 미래를 점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 1980년 후반부터 미국 부동산 학자들은 경영학 마케팅의 시장 분석을 부동산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GSU 교수들인 레비안스키 교수와 칸 교수가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어널리시스, 부동산 시장 분석, 테크닉스 앤 애플리케이션, 기법과 응용을 미국 내 최초로 발견하면서 해당 분야가 융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은 감정평가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용어로 배우는 감정평가에서 언급된 것 같이 감정평가에는 해먹은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다르게 감정평가는 다수자의 매수인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감정평가서는 이를 추정하여 감정금액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미국 감정사들은 전문성 없는 일반인들이 결정한 거래 사례를 수집하여 부동산 가격을 갖고 대상 토지를 감정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사례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 감정업계에 큰 사건을 발생시켰겠죠. 그 큰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부실 감정평가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FIRREA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민간 감정평가는 사들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고 또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모르는 감정평가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공황부터 업계에서 사용한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이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시장 분석을 감정평가에 접목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 분석은 무엇인가요? 시장 분석은 Study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property i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고 하는 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수급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왜 할까요? 그 목적은 estimate the value of the property.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estimate, 추정해서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잘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매우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시장 분석의 구체적인 유형,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보면은, 첫째, 협의의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동산을 disaggregation and segmen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disaggregation은 상품을 세분화하고 segmentation은 수요자를 세분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수요자를 세분화시켜 갖고 대상 부동산의 시장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다. 세그멘테이션에서 부동산 중에서도 단독주택. 디세그레이션에서 부동산 중에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수요자는 누구누구, 뭐 연령층이라든지 소득계층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그 시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그게 협의의 마켓 어널리시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확정을 하고 그 안에서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수요가 충분히 만족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이 너무 많은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요가 많다고 분석을 한다면은 그 부동산은 시장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협의의 마켓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마켓 어널리시스는 디서그레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시작을 해서 그것을 서플라이의 디맨드를 분석해 그 중에 어떠한 그 초과 수요가 있는지 초과 공급이 있는지 이런 걸로 판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케터빌리티입니다. 이 마케터빌리티는 만약에 초과 수요가 있다면 대상 토지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는 있긴 있는데 대상 토지의 그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그러면은 있다면은 그 충분한 수요에 어느 정도를 대상 부동산이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마켓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마켓 어널리시스를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마케터빌리티 어널리시스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은 대상 토지가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이 정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요 가지고 경쟁자와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취량 경쟁에서 이 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요를 가지고 대상 토지를 그 개발해서 또는 그러한 그 대상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재무적인 그 타당성 분석하는 것이 바로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무적으로도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수익 방식을 적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것을 산출할 수 있겠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그것을 환원이율로 환원이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분석은 구체적인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구체적인 아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분석은 오래되고 낙후된 매매 사례 비교법을 더 정리하고 다듬어주고 그것을 더 현대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 없다면 향후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크게 더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시장 분석을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잘 흡수를 해서 응용을 한다면 거래 사례 비교법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